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한타증권에서 레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호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광고 산업 토파보기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좀 작성을 했는데요. 내용이 좀 방대한 관계로 좀 핵심 사항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료는 광고 산업에 있어서 이제 바이사이드에 해당하는 대행사부터 지금 디지털 광고 분야에서 좀 떠오르고 있는 MCN 혹은 비디오 커머스, 그리고 지금 사양 산업으로 좀 볼 수 있는 TV 광고까지 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네, 글로벌 5대 광고 지주사가 있습니다. 뭐 덴츠, WPP를 비롯한 세계 최고의 광고 대행사들인데요. 이들의 시가총액은 지난 2, 3년간 큰 폭으로 좀 감소를 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광고 회사들이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현재 지금의 광고 시장이 디지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TV 광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는 크리에이티브물을 제작을 해서 적절하게 이를 배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는 디지털 광고물은 그렇게 크리에이티브가 중요한 분야가 아닙니다. 네이버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는 배너 광고 같은 걸 보시더라도 상당히 심플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디지털 광고라고 하는 거는 크리에이티브보다는 데이터 분석이 더 중요한 영역에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광고 시대에 들어옴에 따라서 해외 시장에서는 아도비라든가 아니면 뭐 IBM, 또 많이들 알고 계시는 PwC라든가 엑센추어와 같은 IT 컨설팅 회사들, 즉 데이터 분석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들 회사들이 광고 대행의 영역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광고 산업 자체는 저성장 산업인데 그 안에서도 유일한 성장 섹터인 디지털 광고 관련해서 경쟁 심화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광고 대행사들의 PE 멀티플은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 평균적으로 12배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성장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의 제2객과 이노선은 상당히 좀 다른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2객과 이노션은 글로벌 광고 대행사보다는 한 몇 단계 좀 낮은 레벨의 광고 대행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절대 다수의 그 광고 물량이 계열 광고주한테 온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안전적인 실적을 시현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광고주인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일감이 TV에서 디지털로 이동하게 되면 제2객과 이노션도 TV에서 디지털로 사업 영역을 이동을 하면서 관련 일감을 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주력 광고주인 삼성전자, 현대기아가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일을 이들 회사들이 대행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멀티플, 견주한 주가를 시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디지털 광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디지털 광고 시장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유일하게 광고 시장 내에서는 성장 분야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는 PC 광고가 좋았고요. 지금은 모바일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 광고 분야는 디지털 광고 안에서도 MCN이라든가 프로그래매틱 광고 등이 유망할 것으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먼저 프로그래매틱 광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래매틱 광고는 광고주와 그리고 매체 간의 광고 거래 과정을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화시킨 일종의 그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광고인데요.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이 프로그래매틱 광고가 아닌
일종의 브로커인 미디어랩을 통해서 저희는 그 광고를 집행해 왔습니다. 프로그래마틱 광고 시장이 커지게 되면 미디어랩은 상대적으로 파일을 잃게 되고요. 반대로 프로그래마틱 광고를 활용하고 또 여기에 접목을 하는 퍼포먼스 광고에 능한 광고 대행사들은 상당히 좀 좋은 성장의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데이터 분석 기반의 퍼포먼스형 광고에 최적화되어 있는 에코 마케팅을 당사 미디어 광고 섹터 중소형주 탑픽으로 제식을 합니다. 최근 수년간 MCN이 커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 TV 출신의 BJ들이 어느샌가 유튜브에서도 보여지고 최근에는 TV 광고에 등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지상파 TV 프로그램에도 얼굴을 지금 비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구독자들의 로열티, 또 이들이 마케팅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 이를 활용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MCN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인플루언서 혹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관리해주는 매니지먼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수익원은 기본적으로는 이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내는 유튜브 수익인데요. 이 유튜브 수익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터가 기여하는 몫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수익이 MCN을 거쳐서 다시 크리에이터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MCN 사업자들은 단순히 유튜브 광고 수익에 의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광고주를 유치를 해서 그들이 원하는 브랜디드 콘텐츠 혹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콘텐츠를 제작 또는 크리에이터들의 그 방송에 PPL을 노출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광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 영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MCN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이 큰 편이고요. 또한 이 사업자들이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인 유튜브 광고 모델과 그리고 광고 모델을 벗어나서 컨설팅이나 IP 사업 그리고 커머스 등으로 이제 수익원을 좀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분야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사업자는 바로 CJ ENM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CJ ENM은 디지털 최강자입니다. TV 시장에서도 물론 잘하고 있지만 이 CJ ENM이 가지고 있는 PIP, 또 MCN, 또 TV의 광고 지면 그리고 TV 안에서도 컨텐츠가 굉장히 좋고요. 컨텐츠가 워낙 좋다 보니까 TV 광고 영업도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이 TV와 디지털 간의 시너지 효과가 아주 잘 나오고 있는 CJ ENM이야말로 국내 광고 시장에서 앞으로도 MS를 키워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사업자인 관계로 당사 미디어 광고 섹터 최선호주로 제시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TV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까 하는데요. 최근 수년간을 살펴보게 되면 TV 광고 시장은 전혀 줄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커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TV 광고 시장은 지금의 패턴이 제로섬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MS를 가져가면 누군가는 MS를 잃게 되어 있는데요. 지상파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중간 광고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이슈로 인해서 지금 손실이 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작비를 늘릴 수 있는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약해지게 되면은 광고 수익이 빠지고 동시에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는 판권 수익 또한 증가하기가 어려운 구조에 있는 겁니다. 반대로 종편인 JTBC나 아니면 CJ ENM 같은 경우는 출범 시점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콘텐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로 인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지상파보다는 JTBC나 CJ ENM을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TV 광고 시장은 좀 길게 보면은 현 시점에서 조금 축소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좀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TV 방송 관련한 모든 플레이어들이 좀 불리한 상황에 몰리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CJ ENM 같은 경우에는 매년 벌어들이는 막대한 광고 수익을 기반으로 제작비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작비가 올라갈 수 있고, 제작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광고와 프로그램 판매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자들도 맞대응을 할 수 있는가? 사실 좀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아 보이고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SBS, MBC, KBS를 비롯한 지상파나 아니면 나머지 PP 혹은 종편 사업자들이 MS를 좀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좀 몰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방송사들은 앞으로 주력 수입원을 광고보다는 이제 컨텐츠 판매로 중심으로 좀 전환을 해야 할 상황인데요. 수년 전에 CJ ENM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분사를 하고 또 2017년부터 중앙그룹에서 드라마를 좀 강화를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SBS가 올해부터는 드라마 제작국을 분할해서 새로운 드라마 전문 제작 스튜디오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보는 모두 방송국들이 앞으로 광고 수입보다는 컨텐츠 판매 수입에 좀 더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CJ ENM과 에코마케팅을 미디어 광고 섹터 최선호주로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제이기획이나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은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주가는 좀 견조할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크게 빠지진 않는 주식이라는 이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지털 광고 시장 내에서는 나스미디어나 인크로스가 좀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반면에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유망주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SBS 같은 경우는 드라마 제작 스튜디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스튜디오 드래곤이 시가총액이 약 2조 원이고요. 내년도 드라마 제작 물량은 총 40편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SBS가 드라마 제작 스튜디오를 분할을 하고 내년에 약 10편 정도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스튜디오 드래곤의 약 4분의 1 정도 수준이 한 5천억 정도의 기업 가치가 드라마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SBS의 시가총액 자체가 4천억이 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드라마 관련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주의할 부분은 지상파 방송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광고를 잃고 있고 내년에 스포츠 이벤트와 또 중간 광고 이슈로 인해서 조금은 광고가 좀 나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광고가 좀 불리한 점이 있어서 SBS에 대해서는 좀 트레이딩 관점은 좀 접근하는 방법이 유효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금일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